도대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까?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왜 사는지, 왜 부자여야 되는지, 왜 사람이 많아야 되는지 교지 가르쳐라. 인륜을 가르쳐라.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수유 곡식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음 후손들에게서도 모범이 돼야 되지, 그잖아요. 규정을 만들면 자기 스스로도 그 규정의 예외자가 되지 말고 그 규정의 적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에 있어서는 오미와 사학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어의 배사공 신정근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강을 안전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어 인간의 길을 찾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서입니다. 서는 공자가 이 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소물욕 물시여인.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기소물욕 물시여인.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러고 보면 글자 자체는 너무 자명하고 특별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이고 간명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명하고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죠? 생활에서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볼 때 그럼 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서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끝냈을까라는 건데, 이 기소물욕 물시의인에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기자, 그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인이라고, 사람, 타인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과 나 아닌 상대. 이렇게 보면 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에게 어떻게 불러 세울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라고 하는 것들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또는 직접 많이 겪는 생활 상황에서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거죠? 층간소음이라고, 그죠? 심하죠, 그죠? 최근에 이제 아주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환경부에서 뭔가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저 수치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환경부에서 제시한 이 기준이 여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낮에 35데시벨이다. 그죠? 밤에 25데시벨이다. 또는 30데시벨이다. 그러면 층간소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거나 피해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민한 사람이 됩니다. 괜히 작은 소리에서도 참지 못하고 예민해서 위층 사람을 괴롭히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기준의 제시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래층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아래층 이웃께 안녕하세요. 저는 위층에 사는 독림초등학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언니랑 저랑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 때 아래층에서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나 못 박는 소리 같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아래층 사람도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아마 기특하다고 생각하거나 순간적으로는 분명히 화가 가라앉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층간소음이어서 위층집을 찾아가게 되면 더 화가 내는 건 뭐냐면 내가 시끄럽거나 고통스러워서 찾아갔는데 위층 사람은 그게 뭔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두 번째는 층간소음을 대하는 위층 사람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에서도 보면 고통받는 나와 고통을 주는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은 그깟 소리 정도 뭐 참지 못해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또는 아래층 사람은 매번 저 사람은 주의를 주거나 고칠 생각 없이 맨날 소리만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와 같은 경우가 아이처럼 편지를 써서 내가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물론 편지를 쓴다고 해서 바로 다음 순간에 소음을 안 일으키는 일은 안 일겠죠. 그죠? 소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편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짜증났던 얼굴이라든지 기분이 좀 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에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는 측면에 대해서 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하고 신분사회가 어울릴까? 계급사회라든지 신분사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데는 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급이 있다고 해서 계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을 공자가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신분사회와 공자의 선택은 이런 타이틀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공자는 신분이라든지 계급이 적용되는 살았잖아요. 신분사회를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나요? 신분이라든지 계급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신분이라든지 계급은 없는 자유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서하고 신분사회가 어울릴까? 그렇다면 공자의 시대가 실제로 신분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를 보면은 공자의 시대의 신분의 사다리를 보면요. 제일 하층에는 보면 민, 농, 공, 상. 그죠? 농사 짓는 분, 물건을 만드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이런 제일 하층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가장 하층에 있는 사, 그 다음에 경대부, 제후, 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급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급이라든지 신분을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죠. 그죠? 이러면 계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작동을 되게 되면 자기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계급적 상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계급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다리가 닫혀있는 사다리라는 것이죠. 다시 잠깐 이 종로의 거리를 보면 여기에서도 신분의 어떤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종로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피막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50년대의 피막골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는 지금 종로 일가에 새롭게 단장을 한 피막골인데요. 피막골은 가마를 피하는 골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종로통에 보면 조선시대 때는 고관대작이라든지 그잖아요. 그죠? 양반분들이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걸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를 제외한 농공상의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갈 때까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사람은 다 빨리 가려고 하고 자기 목적지에 어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반이거나 고관대작이 오면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깨를 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내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양반이거나 고관대작을 만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종로 일가의 피막골이라고 하는 곳은 큰 대로의 한 블럭 뒤에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골목입니다. 계급사회라든지 신분사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신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각각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매뉴얼로 따르면 충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매뉴얼이 있는 데는 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급이 있다고 해서 계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환원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을 공자가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위에 보면 호향이라고 노는데 근거는 아직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난여언이라고 해서 더불어 함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효향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거나 신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죠? 지금 알려진 거로는 어떤 천민 지역이라든지 사회 기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호양 출신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피하는 거죠. 서로 만나서 손을 잡거나 인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 호양 사람이 말을 걸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까요? 이 호양에 있는 어린아이가 공자에 있는 학단,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인혹, 이제 공자의 제자겠죠, 그죠? 문인혹, 문인이라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런 소동이 있으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호양에서 온 아이와 제자들이 실갱이를 벌이고 공자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못 들어간다, 잠깐 있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자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신 거죠,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호양 출신의 아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 보면 여기진야 불여기퇴야 유하심 인결기진 여기결야 불보기왕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진할 때 기는 이제 호양 출신의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이전의 단점을 넘어서서 좀 더 다른 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면 되지 그 친구가 기퇴,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단정히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깨끗하게 된 지점에 대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얼룩이거나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공자의 경우에는 선뜻 아니 그 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신경을 쓰느냐. 그 친구가 지금 자기가 나아지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청문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면 되시지 그 앞에 있는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공자에 있어서 호향의 어린아이처럼 뜻하지 않는 방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계급으로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도 떠나고 신분도 떠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람이라고 하는 공유지대에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이제 설을 말했는데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사회에 살았습니다만 신분을 벗어나서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을 넘어서 있는 또는 요즘 말로 하면 남녀노소의 나이와 성별의 차이를 다 떠나서 공통점은 뭐죠? 여기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다 뭐죠? 남녀노소를 떠나면 뭐가 있죠? 전부 다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신분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남녀노소의 사회적, 자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여벽 또는 공유지대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입니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내 앞에 불러 세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내가 상대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또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지대 속으로 안내하는 것이
서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공자가 괜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사회에서도 신분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공유지대를 찾아냈기 때문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모여서 논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라고 하는 게 신분사회가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를 용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불효, 물시, 의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